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방 세계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를 공식화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열병식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워볼 누적 당첨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에서 복권 구매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임대주택의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살 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섰습니다.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건데요.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냉전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패권과 서방 세계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를 공식화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병식을 바라볼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시 주석 오른편엔 푸틴 대통령이, 왼편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坚决反对一切形式的霸权主义和强权政治. 세 정상은 막루 중앙에서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냉전 시기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을 상대로 한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는 역사적 장면이 됐습니다. 시 주석은 때때로 김 위원장과 또 푸틴 대통령과 서로 몸을 기울인 채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의 버금가게 예우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정상들을 맞이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다가오자 앞으로 걸어나가 두 손을 맞잡았고 정상들의 이동 때도 가장 앞줄에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뒤 리셉션에서도 역시 시 주석 내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오찬을 가졌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공식적인 3자 회담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중러 연대는 사실상 공식화됐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교환했을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열병식의 무기 대부분도 미국을 겨냥한 것들이었는데 미국을 타격하거나 미군의 본토 접근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신형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61.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신형 ICBM 둥펑 5C와 함께 전 지구가 사정권입니다. 미 본토에 넉넉히 도달하고 다탄도 탑재가 가능해 요격이 어렵습니다.
중국 본토 방어 전략은 미군의 접근을 먼 바다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건데 그 핵심엔 최대 사거리 5,000km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 미사일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2,500km, 극초음속으로 활공해 사드 등 요격망을 피하기 위한 둥펑 17에 이어 미 항공모함을 멀리서도 타격할 수 있는 잉지 계열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리즈들이 전부 쭈르륵 공개됐어요. 이 해상의 모든 수상함들을 전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거고, 중국이 이 해양 쪽에서의 자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각종 무인 무기들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드론과 로봇계를 동시 운용해 지상과 공중에서 다영역 작전을 펼칠 무인 전투 체계에 이어 무인기 요격을 위한 레이저 무기도 공개했습니다. 드론이나 이 근거리 요격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대형화되고 출력이 커지게 되면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과 수상정 또한 미 항모 전단에 대항하기 위한 전력입니다. 중국은 이 같은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서태평양을 지배한다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실현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중국 열병식과 관련해 북중러 정상이 모여 반미를 모의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아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덕에 일본을 물리쳤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자신의 SNS에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해에 대해 시 주석이 과연 언급할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열병식 자체에 대해선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왜 열병식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며 자신이 보기를 바랬을 것이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북중러 공조가 한층 강화될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반미 모의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모두와 관계가 좋다면서 특유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all of them is very good. We're going to find out how good it is over the next week or two. 그러더니 펜타닐 원료 제조 혐의로 중국의 화학업체를 즉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중러 정상들과 친분을 과시했지만 결과는 이들의 반미, 반서방 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가 결국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인근 올림픽 카워시에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급습해 4-5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캐런 베스 LA 시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단속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에서 이 세차장은 지역사회에 잘 알려진 장소로 이런 사업장이 표적이 되면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충격이 가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사회는 우리 LA시의 든든한 기반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아이스 요원들의 급습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볼 누적 당첨금이 미국 역사상 6번째 높은 금액인 1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국에서 복권 구매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14억 달러 규모의 누적 당첨금이 걸린 파워볼 복권 추첨이 진행됩니다. 당첨금 규모는 미국 복권 역사상 6번째로 큰 금액으로 일시불 수령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6억 3,430만 달러, 원화로 8,797억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복권 구매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등 당첨자를 배출했던 복권 명당에는 하루 종일 긴 줄이 형성됐고 한인타운에서도 복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권 판매점의 전광판도 분주해졌습니다. 누적 당첨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위를 표시할 수 없어 아예 멈춰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워볼 복권을 구매한 시민들은 나와 가족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당첨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live out my best life. Y'all will never see me again. But I will take care of my family and then I'm out of here. I'm buying tickets with a chance to win this money, and if I win, I want to retire early. Buy a house, take care of my family, build a place for homeless people, get them off the street if I can. 파워볼 복권은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로 오늘 1등 당첨자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42회 누적이 되면서 또다시 당첨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에 이어 LA시도 렌트 주거시설의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의 LA 시의원은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의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들은 최근 극심한 폭염 속에 자신들의 관할 지역 기온이 100도 이상 치솟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공중보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Last year in my area, in the West Valley, the temperatures hit 121 degrees in Los Angeles. Just this last weekend, every day in the West Valley was over 100. When I say it's hot, it's hot. And with temperatures continuing to rise with global warming, we have to realize that we need to do something and we need to protect Angelenos. LA 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앞서 지난달 초 LA 카운티 정부가 통과시킨 조례를 기준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내 임대주택 역시 실내 온도는 최대 82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건물주는 세입자가 에어컨이나 암막 커튼 또는 유리창 틴트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위반 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동일하게 포함됐습니다. And of course, 1 million residents in our unincorporated areas are not the only ones who suffer during extreme heat affairs. That's why I'm thrilled that the city of Los Angeles is following suit. 그러나 해당 조례에 대한 논란은 이번에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LA 시내 주거용 공간의 절반가량이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고 지역에 따라 최대 30% 이상 실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주거지에 조례를 적용해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건물주들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시의회 측은 주택국과 수도전력국에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에어컨 보급을 지원하고 건물주들에게는 태양광 패널 등 시설 개선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내 온도 제한 조례안을 놓고 단순한 규제보다는 보다 실효성을 고려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20대 한인 남성이 5살 딸을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 숨지게 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부검 결과가 살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로 체포된 아버지 재판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고작 5살 나이의 아이는 아빠의 손에 짓밟혀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시소는 숨진 아이의 이름은 한수진이라고 밝히고 사인은 탈수와 다발성 둔기 손상으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 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 가능한 혐의만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시소가 공식적으로 한 양의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한 양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29일 페더럴웨이 캠퍼스 드라이브 소재 글렌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한 씨는 911에 전화를 걸어 비상 상황이라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씨가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한 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마와 뺨, 턱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이 있었습니다. 한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씨는 보온병 형태의 금속 컵이나 막대기 등으로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전날 아이가 배변 실수를 하자 복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아이의 손을 밧줄로 묶고 발은 수건으로 변기에 묶은 채 약 3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씨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지난해 함께 거주하던 여자친구가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호명령은 아이가 숨진 페더럴웨이 아파트에 한 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검찰은 5살 여아의 사망 이후 함께 거주하던 다른 아이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 역시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냉동 피자에 공중보건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수입됐는데 미국으로 수입될 때 필수 재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역국은 최근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냉동 언큐어드 페퍼로니 피자에 대해 공중보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피자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 공식적인 리콜은 요청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소비자의 냉동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안전검역국은 만일 해당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 제품은 약 500g 크기로 제품 하단에 유통기한이 2026년 8월 16일 또는 8월 21일로 기입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질환이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관련 문의는 트레이더조 고객센터, 식품안전 관련 문의는 USDA 육류 및 가금류 핫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해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한 소형 보트가 빠르게 항해를 하던 중 미사일 공격을 받고 폭발해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명령으로 미군이 남부사령부 관할 구역에서 베네수엘라 트렌데아라과 마약 조직원들이 탑승한 보트를 폭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트에 마약 조직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탑승자는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 조직 마약선 폭파와 관련해 필요하면 또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지난달 말 마약 밀매 차단을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주변 카리브해에 해군 구축함 3척과 4,000명이 넘는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맥도널드가 급등한 패스트푸드 가격 때문에 떠나간 고객들을 되찾기 위해 일부 세트 메뉴 가격을 대폭 내립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8일부터 엑스트라 밸류밀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빅맥, 에그 맥머핀, 맥크리스피 샌드위치 같은 주요 메뉴에 중간 크기의 감자튀김이나 해시 브라운, 음료를 함께 파는 세트 메뉴로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각각 따로 주문하는 것보다 15% 저렴합니다. 또한 빅맥 세트를 $8,
소세지 맥머핀 세트를 $5에 한정 판매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하와이, 괌에서는 $1씩 더 비쌉니다. 업계는 이번 맥도날드의 가격 인하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신임 대표이사에 김문진 전 콘텐츠 총괄 부문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주 시장에서 SBS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TV와 아이스카이컴을 거친 뒤 지난 2004년 SBS 인터내셔널에 합류한 김문진 신임 대표이사는 그동안 콘텐츠 사업국장과 총괄 이사직 등을 역임하며 SBS 미디어 그룹의 해외 콘텐츠 사업 확대를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SBS 인터내셔널은 대표이사 인사와 함께 SBS 이브닝 뉴스 앵커인 조성원 보도국장이 콘텐츠와 편성, 뉴스 제작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 국장직을 겸직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늘 메이시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회사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0.4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48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메이시스는 지난 분기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스프링 메이시스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현실이라며 역풍에 대응할 순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여전히 탄탄하고 새로운 상품과 패션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시스의 브랜드인 블루밍데일스는 동일 매장 매출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인 블루머큐리는 1.2% 증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3대 지수의 희비가 갈린 건 9일 만인데요. 다우존스가 나홀로 5주 만에 3일 연속 떨어졌고 내스닥과 S&P 500은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초반에 기술주들에 집중됐던 패닉바잉의 기세는 급격히 꺾였다 막판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는데요. 오늘 강세로 내스닥은 이틀간 떨어졌던 것의 51%를 그리고 S&P 500은 38%를 만회했습니다. 7월 구인 건수는 718만 10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개월 최저치이자 팬데믹 때인 2020년 말 이후 거의 5년 만에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 87%에서 96%로 치솟았습니다. 또한 크롬 브라우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연방법원의 유리한 판결로 인해 알파벳은 1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반 상승한 애플도 6개월 최고치로 반등했지만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유일하게 약세로 마감한 엔비디아는 5일 연속 하락하는 흔치 않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내일과 모레 연달아 발표될 ADP 민간 고용과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